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폭설 이후 생겨나는 이른바 포트홀이 운전자들을 위협하고 있지만 매년 땜질식 처방만 이뤄지고 있습니다. 광주공원에 있는 친일파 비석이 일부 훼손된 채 발견됐지만 광주시는 비석들이 최초로 발견된 이후 반년 넘게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삼성전자 생산 라인의 해외 이전으로 광주 지역 가전 사업이 크게 위축된 가운데 자동차 100만 대 생산기지 조성 사업도 기대만큼 진척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취를 고민하던 전남 일부 국회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에 잔류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지역 현역 의원들의 소속 정당 재편이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요즘에 도로 폐임 현상, 이른바 포트홀 때문에 안전운행에 지장이 많습니다. 더러는 생명의 위협을 받기도 하는데요. 해마다 폭설 뒤끝이면 반복되는 포트홀을 막기 위한 근본적인 대안은 없는 걸까요? 송정근 기자입니다. 1m가량 도로가 패인 곳에 보수제를 넣고 땅을 평탄하게 만드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교통사고나 차량 파손을 막기 위해 응급조치에 나선 겁니다. 갑자기 그런 데가 파면나서 가다가 거기로 안 들어가려고 끊으면 옆에 가는 차고 실을 수가 있지. 실제로 지난 29일 호남고속도로 숭준아들목 근처에서는 포트홀로 인해 차량 30여 대가 타이어 파손 등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폭설과 제설 작업으로 인해 생긴 포트홀을 복구하기 위해 긴급보수반이 총력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데는 많이 못하고요. 큰 것은 재료가 부족해집니다. 적은 것은 여러 군데 하고 있는 편입니다. 지금 한 150개에서 120개에서 그날그날 가는 그 코스가 달라서. 문제는 폭설 뒤에는 해마다 포트홀 복구가 되풀이되고 있다는 겁니다. 광주에서 지난주 나흘 동안 보수된 포트홀은 2천여 곳. 제설 작업에 사용되는 염화칼슘이 제설에는 효과적이지만 부식력이 강해 도로 폐임을 촉진시키고 있습니다. 때문에 정부에서는 도로 부식을 줄일 수 있는 친환경 제설제 사용을 공고하고 있지만 염화칼슘보다 5배가량 비싼 탓에 지자체에서는 외면받고 있습니다. 전 도로를 좀 친환경 제설제 사용은 좀 할 수 없는 게 아무래도 이 가격이 이 염화칼슘 대비 한 5배 정도 비싸다 보니까 전 도로는 지금 사용을 안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주요 도로라든가 교량. 광주시는 올해 염화칼슘 구입에 2억 원가량을 배정했지만 포트홀 정비에는 3배가 넘는 6억 3천만 원가량의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예산을 줄이겠다며 사용하고 있는 염화칼슘이 포트홀 양산을 유발하면서 되려 도로 보수에 더 많은 돈이 들어가는 모순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광주공원의 친일파 비석이 일부 훼손된 채 발견됐습니다. 누군가 고의로 훼손했을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 광주시가 반년간 대책 논의만 하는 사이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친일인사 윤흥열과 이근호의 공을 기리는 내용을 담은 비석입니다. 지난주 주말 100여 년 된 이 비석이 일부 훼손돼 있는 것을 인근을 답사하던 시민단체가 발견했습니다. 네, 훼손된 부분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뭔가 망치나 단단한 물체로 꽤 부순 듯한 흔적이 이렇게 남아 있는데요. 이쪽 선정비에는 윤흥열의 윤자, 그리고 반대쪽 선정비에는 이근호의 이자가 각각 훼손돼 있습니다. 친일 반민족 행위자 명단에 수록된 두 인사의 성씨 부분만 훼손된 겁니다. 이 비석들이 발견된 건 지난해 7월. 당시 시민단체의 제보로 뒤늦게 사실을 한 광주시는 일제 조사를 하고 옆에 단죄비를 세우는 등 적극 대처하겠다고 밝혔지만 말뿐이었습니다.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TF팀을 구성을 할 건데 같이 참여를 할 수 있겠냐. 그래서 동네 일이니까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6개월이 지났지만 아무 조치도 없고. 광주시는 전수조사를 통해 일괄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반년째 조율 중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관련된 근거 조례를 만들어야지 관련된 전수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판단하에 지금은 조례안이 초안이 나온 상태고요. 거기에 대한 검토가 마무리되면 이번 달 안으로 TF팀을 구성하고. 광복 70주년으로 달아올랐던 일제잔재 청산 여론에 광주시가 순간만 모면한 뒤 손 놓고 있었던 건 아니냐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오늘 출근길도 강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더 추운 아침인데요. 현재 광주가 영하 5.4도, 찬바람이 초속 2, 3m로 강하게 불어오면서 체감온도 영하 9.2도까지 뚝 떨어져 있습니다. 아침까지는 찬바람이 좀 강하게 불어올 것으로 보입니다. 또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산발적으로 눈도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구름 영상입니다. 광주와 전남은 맑고 깨끗한 하늘 드러나 있는데요. 가시거리도 20km로 시정이 좋은 상태입니다. 현재 광주가 영하 5.4도, 담양 영하 6.9도까지 뚝 떨어져 있고요. 한낮에는 어제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더 오르겠습니다. 영암 2도, 강진과 장흥 3도, 그 밖에 곡성 구례 4도, 광양 6도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아시다시피 가전산업과 자동차 산업은 광주를 대표하는 산업입니다. 이 어느 한쪽이 어려워지면 다른 쪽이라도 흥해야 할 텐데 걱정거리가 또 생겼습니다. 자동차 100만 대 사업이 기대만큼 진척이 안 되고 있는데요. 보도에 윤근수 기자입니다. 자동차 100만 대 생산기지 조성 사업은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해야 비로소 시동이 걸립니다. 이 조사를 통과하기 위해서 광주시는 2월 말 안에 기획재정부와 어느 정도 협의를 마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어려워졌습니다. 2월에 이제 점검회의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점검회의에서 최종 결론이 나올지에 대해서는 이제 그 부분은 조금 더. 정부는 8,300억 원이던 사업비를 3,900억 원으로 줄이더니 이제는 2,500억 원으로 깎으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삼성전자의 생산 라인 이전으로 어려워진 지역경제. 걱정거리가 또 생기게 됐습니다. 삼성전자 협력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작업에는 뒤늦게 시동이 걸렸습니다.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고 함께 그 일을 풀어갈 수 있는 당사자들과 함께 진정성 있게 전략적으로 머리를 맞대는 것 외에는 다른 왕도가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전략적인 해법 중에는 경영자금 지원 같은 단기 처방도 있지만 핵심은 업종 전환을 통한 체질 개선입니다. 협력업체들도 지원을 기대하는 부분입니다. 이 가전 부품 업체들의 그 노하우가 자동차 부품에도 많이 접목이 돼서 그런 자동차 100만 대 육성을 하는데 저희들이 그 힘을 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뭔가 미래 비전적인 것도 같이 좀 심어줄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자동차 100만 대 사업이 삐걱거리면서 가뜩이나 취약해진 가전산업의 위기가 장기화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더불어 커지게 됐습니다. MBC 뉴스 윤근수입니다.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은 삼성전자 이인용 사장을 국회에서 만나 삼성전자 생산라인 이전에 따른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인용 사장이 상생협의회에서 논의되는 방안들을 적극 반영하고 기술 지원과 컨설팅 지원 등의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계 대형 할인 매장인 코스트코의 지역 내 입점이 추진 3년 만에 백지화됐습니다. 막강한 외국계 대기업인 코스트코의 국내 입점을 추진하다 철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데요. 그동안의 과정과 의미를 박광수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코스트코가 회원제 도매 할인점이라는 공격적인 영업 형태로 순천 신도심 진출을 추진 중인 사실이 알려진 것은 지난 2012년 말. 지역 상권의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이를 저지할 법적 명분이 없다는 이유로 입점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저희들도 그동안 노력해 왔습니다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다음에 행정력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분위기를 반전시킨 주역은 순천시 의회 신대지구 조사 특위 그리고 신속하게 규합된 상인회와 시민단체들이었습니다. 코스트코가 들어설 신도심의 개발 과정에서 무려 9차례나 실시 계획을 변경하면서 개발업체에 각종 특혜를 안겨준 의혹 등을 들춰내며 코스트코의 입점을 전방위로 압박했습니다. 계속 이렇게 추진된다고 하면 신대지구 2단계 개발의 시행사로 지금 주식회사 에코밸리가 그대로 유치되는데 시행사 교체뿐만 아니라 하자보수 관련된 책임까지 묻기 위한 행동들을 취하게 될 겁니다. 결국 명백한 문제를 드러내준 건 감사원 감사. 허위 문서를 알고도 방치한 광양경제청과 순천시 공무원 등이 고발된 뒤 잇따라 구속되는 추문으로 이어졌고 시행사의 명확한 위법 행위도 확인됐습니다. 코스트코의 저지 투쟁에서 시작된 신대지구 불법 특혜 시비가 다시 부메랑이 돼 입점에 대한 더욱 강한 반발 정서로 돌아오자 결국 경제청이나 순천시도 입점 저지에 동참했습니다. 저희가 그런 문제점들 줄기차게 지적을 했었고
순천시가 소송을 시작을 해서 이 소송이 쭉 이어지면서 상당 기간 입점이 지연되는. 입점이냐 철회냐 어떤 결론이 향후 시민들의 편의와 지역 경제에 더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는 시각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코스트코 측이 온라인 쇼핑 쪽으로 관심을 돌리면서 내린 냉정한 실리적 판단의 결과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하지만 막강한 자금력과 법적 대응력을 갖춘 외국계 대기업에 맞서서 지방의회와 시민단체들이 지역의 목소리를 규합해 의지를 관철해낸 주목할 만한 사례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광주 전남 현역 의원들의 소속 정당 재편 작업이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거취 문제를 고심하던 전남 일부 현역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에 잔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김양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 등 더불어민주당 새 지도부가 5.18 민주묘지를 찾았습니다. 탈당 가능성이 점쳐졌던 김용록, 이계호, 이윤석 의원 등도 함께했습니다. 사실상 더민주 잔류 의사를 보인 겁니다. 60년 전통인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잘 되기를 저는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용록 의원과 이계호 의원도 탈당을 하지 않고 더민주에 남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금 지역 민심과 이 당원들의 의견은 당에 그대로 있으라는 당부와 요구가 대세인 것 같습니다. 대화를 통해서 의사를 수렴해 왔습니다. 근데 대체적인 의견들이 그대로 당에 잔류하기를 희망하고 있어서 현재는 그런 방향으로. 광주 전남 정치 지형이 더민주와 국민의당 양당 체제로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전남은 국민의당 3명, 무소속 박지원 의원,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 그리고 이들 의원들을 제외한 6명은 더민주에 남기로 했습니다. 광주의 사정은 조금 다릅니다. 광주는 더민주 2명, 국민의당 6명으로 현역 의원 분포로 보면 국민의당이 제1당 지위를 차지했습니다. 일방적 쏠림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더민주와 국민의당이 팽팽하게 맞서는 형국입니다. 이제 국민의당은 경선 과정에서 치열한 경쟁을, 더민주는 참신한 새 인물 수혈에 공을 들일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당과 더민주가 호남에서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출마 선언이 따르고 있습니다. 손학규 전 대표의 복심으로 불리는 더불어민주당의 이남재 전 전라남도 정무특보는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 북구을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또 천정배 신당인 국민회의 소속의 윤봉근 전 광주시의회 의장은 광산갑 출마를 선언했고 홍인화 전 시의원은 북구갑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한편 홍진태 전 광주시 국장은 더민주 소속으로 광주 동구청장 재선거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경찰이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전남지방경찰청과 관내 21개 경찰서는 어제 24시간 선거사범 수사 상황실을 설치하고 200명 규모의 전담반을 꾸렸습니다. 경찰은 앞으로 돈선거와 허위사실유포, 공무원 선거 개입 등 관련 범죄를 단속하고 선거범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방침입니다. 몇 년 전부터 부쩍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근거 없는 주장과 사실을 왜곡하는 글들이 많이 퍼지고 있습니다. 분개하는 시민들이 참 많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주장들을 조목조목 반박한 책이 한 권 나왔습니다. 이 책 제목은 5.18 때 북한군이 광주에 왔다고인데요. 오늘은 이 책의 저자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책 제목이 상당히 공격적이면서 직접적으로 느껴지는데 어떻게 이 책을 쓰실 생각을 하셨습니까? 네,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우리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록물을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에 추진하는 그 추진단장 역할을 제가 담당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2010년 3월에 저희 모든 자료를 다 정리하고 이 신청서를 만들어서 유네스코 본부에 제출했는데 유네스코에서 심사하는 과정에 대한민국의 어떤 분들이 찾아와서 이 5.18은 폭동이다. 이 폭동 기록물을 어떻게 유네스코의 기록유산에 등재할 수 있느냐. 이건 말도 안 된다 하는 그런 항의를 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바로 대한민국의 모 목사님 몇 분이 찾아가셔서 바로 그런 했던 것을 듣고 도저히 바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수용할 수 없고 이건 안 되겠다.
해서 그때부터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기 시작해서 이 책을 만들어내게 된 것입니다. 예. 네, 책의 구성이 주로 지만원 씨의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인데 예. 근거 없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반박하기에 조금 힘드셨을 것 같아요. 어떠신가요? 예. 사실 뭐 그 이후에 5.18 관련된 또는 지만원에 관련된 모든 자료와 영상물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수집하면서 이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황당한 이야기들이 대부분이었는데 네. 많은 시민들이 바로 그런 것들을 또 그대로 다 흡입을 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안 되겠다 해서 그때부터 본격적인 작업을 하고 자료를 수집해서 하나하나 정리하기 시작해서 만들어낸 그 결과물이 바로 이 책입니다. 네. 그 책에 잠시만 제가 궁금한 거 있을까요? 그 요즘에 SNS상에 보면은 그 뭐 광수 찾기 해가지고 광수란 인물을 북한의 어떤 고위급 간부하고 자꾸 이렇게 대비를 시키고 그렇습니다. 또 어떤 그 이름 모를 여자분을 자꾸 누구랑 같이 이렇게 대비를 시킵니다. 이런 거를 보면은 좀 국민들이 좀 오해를 한다거나 현혹될 수도 있겠다는 좀 생각이 들어요. 어떻습니까? 도저히 그 당시를 직접 경험했던 사람들 봐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인데 특히 바로 이 지만원이 같은 사람들은 5.18 당시 시민군들이 일부께서 바로 자기 얼굴을 가리기 위해서 복면을 했었습니다. 이 복면했던 사람들이 다 북한 특수군이었다 이런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바로 북한 복면을 했던 시민군들을 여러분들을 저희들이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확인을 했던 결과 이건 바로 나다. 난데 바로 이 사람들이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이냐. 말이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검증하기 위해서 80년 당시 군 수사기관에서 수사했던 수사 기록을 저희들이 전부 다 찾아냈습니다. 바로 그런 것들을 정리해서 바로 저 책에 사실대로 다 담아낸 것입니다. 네, 5.18을 알리기 위해서 뮤지컬이나 영화도 책으로 많이 알리고 있는데 사실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뭐 작년 재작년부터 우리 교과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사실 어쩌면 정확한 한국 근현대사를 우리 자라는 학생들에게 알려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너무나 아쉬운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때 보면 올바른 교과서를 만들어내고 또 바로 그것을 정확하게 학생들에게 가르쳐주는 좋은 선생님들이 많이 계실 때 5.18의 정확한 진상 이런 것들이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됩니다. 안 박사님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이시길래 이렇게 책도 내고 또 적극적으로 이렇게 대응을 하실까 궁금해하실 텐데 좀 말씀해 주실까요? 뭐 한 10여 년 정도 광주시청에서 5.18 기록물을 담당하는 5.18 전문가로서 계속적으로 일을 했었고요. 서울 국가인권위원회에 올라가서 정책국장, 조사국장, 기획조정관 일을 하면서 이제 인권 전문가로서 계속 삶을 살아옵니다. 그러다가 2년 전에 퇴직을 하고 우리 고향 광주에 내려와서 인권 시민단체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광주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또 광주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서 너무 많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5.18 민주화운동이 왜곡돼서는 안 된다. 이 광주 자존심을 지키자 하는 차원에서 계속 글을 써내고 있고 또 일본의 그 잘못된 그런 행태들을 반박하는 그런 활동들을 열심히 해내고 있습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들과 함께하는 모임도 활동을 또 많이 하시고 계셔서 일본에도 한 30번 다녀왔고요. 또 작년에 일본에서 군함도 하지마 섬을 세계 유네스코에 등재하려고 할 때 그 반대 운동하기 위해서 독일 보네까지 찾아가서 일주일 동안 반대 운동을 열심히 했던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많은 활동하고 계신데 저희가 좀 응원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침에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해 서해대교 케이블 화재 사건은 낙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섬이 많은 전남은 유독 특수교량이 많은데 하나같이 낙뢰 사고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발생한 서해대교 교량 케이블 화재 사건. 케이블이 끊어지면서 소방관이 숨지고 통행이 차단되기도 했습니다. 화재 원인은 낙뢰였는데 서해대교와 비슷한 광주 전남 지역의 모든 특수교량도 낙뢰에 매우 취약하다는 정부합동 점검반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순신대교를 비롯한 광주 전남 14개 특수교 피뢰시설의 설계 자체가 잘못됐고 서해대교 화재 당시 불이 붙었던 교량 케이블에 대한 피뢰시설 역시 아예 없거나 부족했습니다. 일상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하나는 그 설계가 보호공리 설계가 전체적으로 잘못됐다는 거다. 모든 게 다 주먹구구였다는 거죠, 지금까지.
현재 광주 전남 지역의 특수교를 관리하는 국토부와 각 시도는 필해 설계가 잘못된 이유에 대해 관련 규정이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주파크 케이블이 있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이 방법을 해라 이런 명시는 없고 건축물에 대한 규정이 있었는데 건축물로 규정이 안 들어가 있어요. 정부가 특수교 케이블 안전 강화를 위한 시행 방안 마련에 들어간 가운데 사고가 나야 규정을 마련한다는 비난을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MBC 뉴스 권남기입니다. 지난해 전라남도 돋세 징수액이 처음으로 1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여수 웅천지구 등 부동산 경기 회복과 나주혁신도시 신축 아파트 입주 등으로 2015년 전라남도 돋세는 지난해보다 1,666억 원 늘어난 1조 515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도와 시군 공무원으로 구성된 합동 체납 징수기 동반을 운영해 전국 지방세 체납액 징수 신장률 1위를 기록했습니다. 여러분은 연휴에 수당이 있다면 일을 하실 건가요? 광주 시민에게 물었더니 10명 중 6명이 그렇다라고 답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1위는 명절 스트레스를 받으니 일을 하는 게 나아서입니다. 2위는 휴일에라도 돈을 벌어서야 했고요. 3위는 설이 특별하지 않아서였습니다. 그리고 4위는 업무 특성상 해야 해서였습니다. 가족과 휴일보다 돈을 택하게 만든 스트레스,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많이 받은 부분은 차례상 등 지나친 살림이었습니다. 이어 지긋지긋한 귀성길, 잔소리 또는 친척 간의 비교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설이 기다려지는 이유도 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해서가 가장 많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이 황금 연휴, 명절 보너스 순이었습니다. 명절 차례를 전통에 맞게 지내는 가정은 얼마나 될까요? 30%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70%는 구색만 갖추거나 가족 식사에 신경 쓰고 있습니다. 전통 명절의 의미는 조금씩 사라지는 대신에 설이나 추석이 가족과 함께하는 황금 연휴로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카드뉴스였습니다. 다음은 희망 2016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광주 서구 풍암동 우미광장 아파트 주민 200만 원, 부영 아파트 주민 179만 4천 원, SK뷰 아파트 주민 120만 원, 호반 아파트 주민 80만 원, 중흥 2차 아파트 주민 78만 9천 원, 현대 3만 아파트 주민 74만 5천 원, 대주 2차 주민 57만 8천 원, 한신 아파트 주민 92만 5천 원, 삼릉 남양 아파트 주민 89만 5천 원, 금호 1차 아파트 주민 99만 5천 원, 모아 아파트 주민 65만 5천 원, 남구 봉선 1동 제3통 65만 5천 원, 제13통 59만 원, 제15통 42만 8천 원, 제23통 43만 8천 원, 제24통 64만 5천 원, 제27통 44만 원, 제29통 46만 2천 원, 장미아파트 72만 6천 원, 승진산업 10만 원, 서강성 내과 50만 원, 광산구 선운 자율방범대 1동 15만 원, 계림 8구역 재개발조합 반재민 조합장과 임원 46만 2천 원, 전남 화순군 화순읍 대리 1구 주민 50만 5천 원, 오성아파트 2차 주민 30만 8천 원, 구례군 산동면 내온마을 주민 67만 원, 중동경로당 10만 원, 장성군 서산면 모아미리 주민 20만 원, 모아미리 노인회 10만 원, 담양군 상평면 바르게 살기 남녀회원 10만 원입니다. 성금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출근길도 강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더 추운 아침인데요. 현재 광주가 영하 5.4도, 찬바람이 초속 2, 3m로 강하게 불어오면서 체감온도 영하 10도 가까이 뚝 떨어져 있습니다. 아침까지는 찬바람이 조금 강하게 불어올 것으로 보입니다. 또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산발적으로 눈이 날리는 지역도 있겠습니다. 구름 영상입니다. 광주의 가시거리가 20km로 시정이 깨끗한데요. 종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 동부 남해안은 대기가 점차 건조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기온입니다. 담양 영하 6.9도, 화순 영하 4.7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2, 3도 낮고요. 낮에는 어제보다 1도에서 2도가량 더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무안 1도, 영암 2도, 그 밖에 곡성 구례 4도, 광양 6도가 예상됩니다. 오늘 남해상에서 강한 바람과 함께 물결이 조금 높게 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강추위는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다가 낮부터 평년 기온을 되찾으면서 풀리겠고요. 설 연휴 내내 맑고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